안녕하세요. S버프입니다. 축구 토토 승무패 7회차. 이번 회차는 유로파 리그와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로 구성됐는데요. 지난 주말 리그 경기들에서도 좀 이변이 발생하면서 2월이 됐었죠. 이번 유로파 리그랑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는 이게 딱 확실한 경기가 많이 안 보이는 좀 애매한 그런 회차가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생소한 팀들도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도 경기들 다 찾아보고 분석을 했습니다. 14경기 분석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라피드 빈과 피테세의 경기인데요. 라피드 비엔나는 그 오스트리아 리그에서 지금 올 시즌 5위에 머물러 있죠. 지난 시즌 2위를 차지하면서 유로파 리그에 나섰는데 유로파 리그 조별리그에서 3위 하면서 이제 컨퍼런스 리그로 떨어졌죠. 더군다나 팀 공격을 책임지던 이게 에르칸이 MLS로 이적하면서 공격진에 또 공백도 예상이 됩니다. 측면에서 활약하던 그 퐁타스도 부상으로 지금 정상 컨디션이 아니고 출전 여부도 굉장히 불투명해서 이 공격의 마무리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올 시즌 수비 라인에서도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 포백 조직의 중앙으로 치우치면서 측면을 쉽게 허용하고 이 센터백 사이 공간, 이 침투에도 좀 대처가 부족해 보이네요. 비테세는 네덜란드 에르데비지에서 현재 6위에 머물러 있죠. 수비력에 좀 허점이 많은 팀입니다. 최근 PSV, 아약스 이 강팀들에게 두 경기 연속 5실점하면서 3백 라인이 좀 흔들리는 모습이었죠. 이 최전방에서는 그 오펜다가 확실히 개인기를 가지고 득점력이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오펜다 선수가 좀 욕심내기도 하지만 연기 플레이도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수비 라인은 제공권에는 확실히 강점을 보이긴 하는데 측면 공간도 많이 내주고 전체적으로 좀 속도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두 팀 모두 3백 기반으로 운영하면서 같은 약점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측면 공간이 많이 비고 수비 라인이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에요. 그나마 비tet에는 팀 공격을 마무리 지어줄 그 오펜다라는 골게터가 있지만 라피드는 에르칸이 이적하면서 공백이 예상이 되고 측면에서 흔들어줄 그 포온타스도 부상 여파가 있죠. 비슷한 전력인 만큼 이 무승부 가능성도 되게 커 보이는데 비tet가 그래도 확실한 골게터가 있는 만큼 더 우세해 보이네요. 라피드의 무패 예상합니다. 두 번째 경기는 미툴란과 PAOK 경기인데요. 미툴란은 덴마크 리그 팀으로 올 시즌 1위를 달리고 있죠. 3백 수비 라인의 제공권이 굉장히 뛰어나서 세트피스 득점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제공권이 좋은 만큼 어쩔 수 없이 이 수비 라인의 민첩성은 좀 떨어지는 편이죠. 3-2 형태의 공격 라인은 이 주니어르가 최전방에서 중심 쪽을 잘 잡아주고 있고 좌우 윙포드들의 흔들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이삭센, 그 왼쪽 윙포드로 나오는 이삭센의 개인기량과 돌파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 중원에서 에반데르의 경기 운영도 굉장히 안정적이죠. KOK는 그리스 리그 2위를 달리고 있는 나름 리그에서 강팀이죠. 최근 공식전 14경기에서 10우승, 12승 2무로 굉장한 상승세를 달리고 있죠. 중원에 야스민 크루티치가 합류하면서 확실히 전체적인 경기력이 올라왔습니다. 야스민은 수비형 미드필더임에도 굉장히 정교한 프리킹 능력과 이 슈팅력으로 14골, 2도움을 기록 중인데 이 야스민 득점 중에는 근데 페널티킥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만큼 PAOK가 그 리그에서는 공격적인 운영으로 상대 박스 안에서 위협적인 상황을 많이 연출한다는 증거죠. 미트윌란의 3백 수비 라인은 노련한 그 스비아트첸코 중심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PAOK가 자국 리그에서처럼 저돌적으로 박스 안에서 플레이하기는 좀 힘들어 보이는 경기죠. 오히려 3톱, 특히 좌우 윙포들의 침투 플레이가 좋은 미트윌란이 확실히 우세한 그럴 경기가 될 것 같네요. 이 경기 미트윌란의 승 예상합니다. 세 번째 경기는 페네르바체와 슬라비아 프라하의 경기인데요. 페네르바체는 터키 슈퍼리그에서 현재 6위를 달리고 있죠. 김민재 중심의 포백 라인은 확실히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이 중앙 수비가 굉장히 탄탄하죠. 다만 이 중원 미드필더에서의 압박 능력이 떨어지면서 공간을 쉽게 내주고 이 중거리 슈팅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죠. 이 중원에서의 지연 플레이도 좀 처지는 편으로 역습 수비에서도 이 수비 라인, 포백 라인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죠. 공격적인 전개 능력은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외질이 4경기 연속 부상으로 결장하고 있었죠. 이 부상에서 회복하면서 개인 훈련을 시작한 상황입니다. 슬라비아 프라하는 체코리그에서 1위를 달리고 있죠. 이 견고한 수비력에 공격력도 출중하고 자국 리그에서는 거의 압도적인 공격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이 선에서 그 링그르의 공격적인 운영과 득점력이 뛰어나고 이 좌우 윙포드의 득점 가담도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리그 수준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죠, 체코가. 페네르바체가 최근 경기력이 주춤했지만 외질의 부상 복귀가 예상이 되고 있고 이번 경기는 홈에서 치러지죠. 홈 경기인 만큼 공격적인 운영으로 나서겠는데 이 슬라비아의 수비력이 굉장히 견고한 편입니다. 슬라비아가 원정인 만큼 수비적인 운영으로 나설 경기가 되겠죠. 이 페네르바체가 홈에서 우세한 운영을 하겠지만 이 경기 무승부 가능성도 굉장히 커 보이네요. 페네르바의 승부 예상합니다. 네 번째는 셰르프티아 브라가의 경기인데요. 셰르프 티라스폴, 몰도바 리그 1위 팀이죠. 다만 전체적인 리그 수준이 이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리그에서는 압도적인 전력 차이로 1위를 달리고 있죠. 다만 12월 11일 경기를 마지막으로 리그 휴식기에 들어가서
선수들의 실전 감각에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몰도바 리그는 3월 14일에 재개될 예정입니다. 챔스에서는 강팀들 상대로 이 두텁게 수비적으로 운영하면서 빠른 역습 전략을 구사했었는데 승리는 없었지만 이 최정상권의 팀들 상대로도 한 골씩은 뽑아냈었죠. 돌아가는 포르투갈 리그 4위를 달리고 있죠. 그 호르타이카르도라는 확실한 골게터를 보유하고 있어서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하죠. 호르타는 수비 뒷공간 침투 움직임이 좋고 박스 안에서 간결한 볼터치 그리고 확실한 마무리 능력을 보여주죠. 호르타가 정통 스트라이커보다 윙포드에 가까운 플레이를 하고 빅토르 올리베이라가 타겟맨으로 나서지만 아직 이 올리베이라가 경험이 좀 부족한 편이죠. 수비 라인의 후반 집중도가 떨어지면서 불필요한 파울로 페널티킥 실점하면서 무너지는 경우가 종종 보이네요. CLF가 홈에서 강하게 나오려고 하겠지만 최근 실전 경기가 없었던 점은 매우 큰 리스크가 될 거예요. 체력적인 우위를 가져갈 수 있겠지만 이 개인 기량이 뛰어난 브라가 상대로 어려운 경기가 예상이 되죠. 이 브라가가 어렵지 않게 승리할 수 있는 경기 같습니다. 이 셰리프의 패 예상합니다. 다섯 번째 도르트문트와 레인저 FC 경기인데요. 도르트문트가 앞서 레버쿠젠에게 홈에서 무려 5실점하며 무너졌지만 이 경기에서 홈메스의 수비라인의 중심에 홈메스의 결장 여파가 좀 있었죠. 지난 주말 유니온 베를린 상대로는 수비라인이 재정비되면서 3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홀란드를 대신해서 최전방에서 말러는 부지런하게 좀 부진했는데 주장 로이스가 멀티골로 승리를 이끌었죠. 이 선자원들의 공격력도 확실히 뛰어난 만큼 홀란드 결장에도 이번 경기 큰 어려움은 없어 보이네요. 레인저스는 스코틀랜드 리그에서 압도적인 기량 차이로 셀틱과 1-2 싸움을 진행 중이죠. 오른쪽 풀백 제임스 테비니어의 공격력이 굉장히 뛰어나죠. 발이 빠르고 정확한 킥 능력을 보여주고 프리킥 슈팅에도 굉장히 강점이 있습니다. 최전방 알프레드의 마무리 능력도 좋죠. 최근 유벤투스에서 아름 램지를 영입하면서 중원도 보강을 했습니다. 도르트문트가 홀란드 결장으로 100% 전력은 아니지만 이 레인저스 상대로 홈에서 휘둘릴 상황은 아닙니다. 로이스 중심의 중원 운영 그리고 공격적인 전개로 우세하게 가져갈 경기죠. 도르트문트 홈인 만큼 이변이 없을 경기가 될 것 같네요. 도르트문트의 승 예상합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제니트와 베티스의 경기인데요. 제니트는 러시아 리그 1위 팀으로 자국 리그에서는 최다 득점, 최소 실점 팀이죠. 챔스에서는 조 3위에 그치면서 말메에게만 1승을 거뒀었죠. 아쉬운 점은 주전 중앙 수비수 이 데안 로브렌의 발목 부상 결장입니다. 더군다나 팀 공격의 한 축을 맡았던 아주문이 이적하면서 최전방의 무게감도 좀 떨어졌죠. 그래도 장신 공격수 아르템이 최근 친선전과 아틀란티컵에서 골 컨디션을 끌어올리며 좋은 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베티스는 올 시즌 확실히 공수 밸런스가 잘 잡히면서 안정적인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죠. 지난 주말 리그에서 레반테 상대로 4대2 완승을 거뒀죠. 페키르가 2골을 뽑아냈고 카르발로와 곤잘레스 두 수비형 미드필더도 골맛을 봤죠. 중원 장악력이 뛰어나고 최전방에서 또 이글라시아스의 결정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에 이어서 리그 최다 득점 2위 팀이죠. 제니티는 아틀란타컵을 치르긴 했지만 리그 휴식기가 길었던 만큼 주요 대회인 이번 경기에 경기 감각이 좀 떨어질 우려가 있죠. 아무래도 친선전과는 좀 다른 무게감이 있으니까요. 주전 수비수의 부상과 공격수의 이적 공백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전력에서는 중원 장악력이 좋은 베티스가 확실히 우세할 경기인데 이 베티스가 최근 구강컵과 리그를 병행하면서 경기 수가 좀 많았죠. 베티스가 체력적인 어려움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최근 경기력이 좋았던 만큼 확실히 가져갈 수 있을 경기로 보여지네요. 제네트의 패 예상합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바르셀로나와 나폴리 경기인데요. 바르셀로나는 이적 시장에서 공격진을 보강하며 확실히 경기력이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다만 아직 전체적인 호흡이 100%는 아닌 것 같아요. 주말 에스파뇰 상대로는 경기 내용은 우세하게 가져가면서 이 페드리의 선제골로 앞서갔는데 상대 역습 찬스에 실점하면서 무너졌죠. 트라우레는 확실히 오른쪽 측면에서 파기력을 보여주지만 정확도는 좀 떨어지죠. 후반 추가 시간에 동점골 크로스로 하나 올려주긴 했습니다. 나폴리는 유로파 리그를 병행하며 리그 성적이 좀 주춤했었는데 최근 중하위권 팀들 상대로 연승을 거두고 지난 주말 인터밀란과 비기며 굉장히 상승세로 다시 선두 추격에 나섰죠. 오시멘 중심의 공격진의 폭발력이 살아나고 있고 특히 측면 공격이 굉장히 날카로워졌습니다. 중원에서 이 질레인스키의 경기 운영 능력도 좋죠. 포백 라인의 견고함과 이 더블 바텔을 세우면서 수비적인 안정감이 굉장히 뛰어난 팀이죠. 바르셀로나가 공격진의 견고함이 생겼는데 아직 100%는 아니에요. 이 오바메양의 출전 시간을 늘려가고 있고 최근 가비와 페드로의 경기력도 살아나고 있죠. 다만 이것도 오른쪽 풀백 알베스는 유로파 명단에 포함되지 않아서 출전할 수가 없어서 아마 데스트가 나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홈 경기인 만큼 바르샤가 공격적으로 점유율을 가져가겠지만 이 나폴리의 수비력이 굉장히 견고합니다. 쉽사리 뚫어내기 어려울 수도 있죠. 0대0 무승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경기죠. 바르셀로나의 승무 예상합니다. 여덟 번째 경기는 스파르타 프라하와 그 파르티잔의 경기인데요. 스파르타 프라하는 체코 리그 3위 팀이죠. 최근 휴식기를 마친 뒤 재개한 리그에서 2무승부로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최전방과 2선을 오가는 만 19세 어린 그 아담 홀로제크가 팀 공격을 주도하고 있죠. 이 홀로제크는 도르트문트에서 홀란드의 대체자로 점찍었다라는 보도도 있죠. 제공권과 주력 모두 좋은 완성형 공격수입니다. 올 시즌은 최전방보다 2선과 좌우로 빠지는 플레이도 많이 펼치면서 벌써 6골에 10도움을 기록하고 있죠. 오른쪽 풀백 토마스 위즈너는 수비력과 오버래핑 크로스가 굉장히 좋지만 그 퇴장 징계로 이번 경기에는 나설 수가 없습니다. 파르티잔은 세르비아 리그 1위 팀으로 리그에서 20승 2무 59득점 6실점으로 압도적인 1위입니다. 근데 다만 전체적으로 리그 수준이 좀 떨어지죠. 최전방 고메스가 21경기에서 19골로 놀라운 득점력을 선보이고 중원에서는 비브라스 나초의 노련한 경기 운영도 좋습니다. 측면 공격수 메인도 날카로운 돌파력을 보여주고 있죠. 두 팀의 전체적인 전력은 엇비슷한 상황인데 홈에서 치러지는 만큼 이 스파르타 프라하가 확실히 그 홀로제크를 앞세우면서 공격적으로 나설 것 같습니다. 이 파르티잔의 포백 라인도 견고하긴 하지만 확실한 파괴력을 가진 이 스파르타가 우세한 경기를 가져갈 것 같습니다. 스파르타의 승 예상합니다. 아홉 번째 경기는 셀틱과 보데글림의 경기인데요. 셀틱이 유로파리그에서 3위로 컨퍼런스 리그로 내려섰지만 자국 리그에서는 거의 최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최근 공식전 17경기에서 16승 1무입니다. 올 시즌 초반 그 일본 공격수 후라시의 날카로운 공간 집도의 효과를 받고 후라시가 최근 부상으로 이탈했지만 또 일본에서 마에다, 하타테 등 J리그 정상급 선수들을 영입하면서 효과를 보고 있죠. 상대 수비 뒷공간을 파고드는 이 침투 플레이가 매우 날카롭습니다. 이 마에다 선수 그게 특기죠. 보데글림은 로드레이 팀으로 21시즌 리그 우승을 차지했죠. 특히 수비 밸런스가 굉장히 뛰어나 리그 30경기를 치르는 동안 25실점으로 틀어막았습니다. 새 시즌을 준비하는 시기인 만큼 그 정상적인 전력으로 이번 경기에 나서기 좀 힘든 상황이죠. 컨퍼런스 리그에서는 에이스 로마에 이어서 조 2위를 기록했습니다. 최전방 보데임의 적극성과 제공권이 굉장히 좋고 근데 주전 센터백 로드가 샬케로 이적했고 왼쪽 풀백 프레드릭도 헤르타 베를린으로 이적하고 말았죠. 이 수비 라인에 아무래도 균열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로 정상 전력으로 맞붙는다면 팽팽한 경기가 될 수 있는 매치업인데 보데글림은 현재 스토브리그입니다. 지난 12월 시즌이 종료되며 새롭게 시즌을 준비하는 기간이죠. 셀틱은 현재 리그가 진행 중이고 후라시의 부상 여파가 있지만 마에다가 충분히 대처 가능합니다. 셀틱 홈 경기인 만큼 이변이 없을 경기죠. 셀틱의 승 예상합니다. 10번째 경기는 레스터와 라네르스의 경기인데요. 레스터가 주말 웨스트햄과 경기에서 2대2로 비기며 최근 공식전에서 5경기 무승으로 좀 부진하죠. 전체적으로 수비 밸런스가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티모시 카스타뉴와 조니 에반스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포백 라인이 흔들렸죠. 최근에는 은디디를 센터백으로 기용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도 웨스트햄 상대로는 아마티아 세인지 이 투 센터백이 나서면서 은디디를 증원으로 끌어올리며 안정감을 되찾았습니다. 공격 진영에서는 메디슨의 컨디션이 좋고 바디 대신에 다카의 침투 플레이가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라네르스는 덴마크 리그 5위 팀입니다. 지난 12월 13일 컵대회를 마친 후 현재 2달 넘게 리그 휴식기로 친선 경기로 경기 감각을 유지하고 있죠. 다만 친선 경기인 만큼 실점과는 차이가 클 거예요. 주로 4-4-2 전술을 사용을 하고 최전방 카마라가 팀 공격을 책임지지만 득점력이 그렇게 뛰어난 편은 아닙니다. 중원에서는 이 비토의 경기 운영 능력이 안정적인 편이죠. 레스터가 최근 수비 라인이 흔들렸지만 이 라네르스 상대로는 충분히 손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홈에서 치러지는 경기니까 이 객관적인 전력 차이가 굉장히 큰 매치죠. 이변이 없을 것 같네요. 레스터의 승 예상합니다. 여러 번째 경기는 포르투와 라치오의 경기인데요. 포르투는 포르투갈 리그 현재 1위 팀이죠. 시즌 무패입니다. 공격력은 날카롭고 수비 밸런스도 굉장히 좋죠. 챔스에서는 마지막 경기 그 에티마드리드에게 패하면서 유로파 리그로 떨어졌죠. 최전방 타레미는 건재하지만 이 측면자로 루이스 디아즈가 리버풀 이적하면서 조금 아쉬움이 생겼습니다. 최근 공식전에서 11연승 후 지난 주말 리그 라이벌 스포팅과의 경기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뒀죠. 수비 라인에서 페페가 가끔 쓸데없는 파울로 위기를 만드는 그런 모습이 보이긴 합니다. 라치오는 올 시즌 경기력 기복이 좀 있는 상황이죠. 특히 수비 라인이 한 번씩 무너지면서 약팀들과의 경기를 놓치기도 하죠. 공격력이 강한 팀들에게는 특히 약한 경기력이 좀 나옵니다. 그래도 주말 볼로냐와의 경기에서는 공격적인 경기 운영으로 3대0 완승을 거뒀죠. 이모빌레가 올 시즌 21경기에서 19골로 확실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노련한 중앙수비수 아체르비가 부상으로 전력에서 제외된 상황입니다. 두 팀 모두 확실한 골게터를 보유하고 있고 이 경기력이 안정되어 있는 상황이죠. 다만 라치오는 팀 수비 라인의 중심 아체르비가 이 부상으로 이번 경기 나설 수 없을 것 같아요. 루이스 디아즈가 이적하며 공백이 생기긴 했지만 원체 팀 컬러가 공격적인 포르투인 만큼 홈에서 아주 강하게 나설 것으로 보이죠. 라치오 역시 확실한 한 방이 있습니다. 그 수비적으로 내려선 뒤 카운터를 노릴 수가 있죠. 이 경기는 아무래도 서로 난타전을 하며 승패가 갈릴 것 같아요. 포르투의 승패 예상합니다. 12번째 경기는 라이프치히와 소시에다의 경기인데요.
라이프치히는 시즌 초반 부상자들이 발생하면서 힘든 시기가 있었지만 최근 상승세를 타며 전력이 안정됐죠. 리그 순위도 중하위권에서 어느덧 4위까지 올라섰습니다. 지난 주말 켈른 상대로도 3대1 완승을 거뒀죠. 확실히 최근 은쿠쿠의 공격력이 폭발하면서 안드레 실바와 함께 전체적인 팀 경기력을 끌어올리고 있죠. 부상에서 복귀한 올모의 합류로 전체적으로 팀 전력을 강화하고 있죠. 소시에다는 지난 라운드 리그 약체 그라나다를 상대로 2대0로 승리 거두며 최근 부진을 좀 벗어나긴 했죠. 근데 승리를 거두긴 했는데 만족할 만한 경기력은 아니었습니다. 올 시즌 이삭이 부진하면서 전체적인 공격의 흐름이 매끄럽지 못하고 마무리가 잘 안 되고 있죠. 더군다나 오야르자발의 왼발은 확실히 그래도 오야르자발의 왼발은 확실히 매섭고 날카롭죠. 그래도 오야르자발의 왼발은 확실히 매섭고 날카롭습니다. 최근 경기력을 봐서는 라이프치히의 확실한 우세가 예상이 되죠. 라이프치히는 부상자들이 복귀하고 운크쿠와 실바의 호흡이 맞아가면서 날카롭고 아주 빠른 공격 작업이 인상적입니다. 반면 소시에다는 최근 공격의 마침표가 잘 안 찍히는 상황이죠. 라이프치히 스피드가 확실히 압도할 수 있는 경기가 되겠죠. 라이프치히의 승 예상합니다. 13번째 경기는 아탈란타와 올림피아코스의 경기죠. 아탈란타가 최근 부상으로 좀 휘청이고 있습니다. 공격형 미드필더 일리치치, 미라추크 그리고 최전방 자파타까지 부상이죠. 최근 리그 4경기에서 3무 1패입니다. 그래도 무리엘과 사소올로에서 이번 겨울에 영입한 보가 투톱체제로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골이 좀 잘 안 나오고 있죠. 왼쪽 측면에서 자파 코스타의 활약은 뛰어나고 중원의 안정감도 좋습니다. 지난 주말 유벤투스와의 리그 경기에서는 3백 수비라인도 안정감을 찾았고 전체적인 경기력이 좀 회복된 모습이었죠. 말리노브스키가 굉장히 멋있는 왼발 대포 슛으로 선제골을 기록했는데 후반 막판 코너킥 실점으로 비겼죠. 올림피아코스는 그리스 리그 1위 팀으로 리그에서 확실히 안정된 수비력과 공격력을 보이는데요. 과거 라리가에서 활약했던 유세프가 최전방에 있고 수아레스, 브라질 출신의 수아레스랑 이 둘이 번갈아 가면서 최전방을 책임지고 4-3-3 형태로 나오면서 측면 플레이를 굉장히 선호하죠. 마수라스, 카마라, 온예크루 이런 이선 자원들의 속도감 있는 공격 가담이 뛰어난 편입니다. 올림피아코스가 그리스 리그에서 강팀이지만 세리아 선두권에서 다투고 있는 아틀란타와의 경기력 차이는 크죠. 더군다나 올림피아가 홈에서는 거의 패하지 않는 강한 모습을 보이지만 원정 성적은 그저 그렇습니다. 아탈란타의 공격적인 전력이 약해진 상황이지만 한 수 아래 팀을 상대로는 확실히 우세한 경기를 가져갈 것 같아요. 다만 이 올림피아코스의 수비력도 굉장히 탄탄한 만큼 확실한 골게터가 없는 아탈란타의 이 결정력 부족으로 무승부 가능성도 커 보이죠. 아탈란타의 승무 예상합니다. 마지막 14번째 경기는 세비야와 자그레브의 경기인데요. 세비야가 지난 주말 엘체 상대로 2대0 승리하면서 최근 리그 3연승 무승부에서 벗어났죠.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세비야로서 만족할 경기력은 아니었습니다. 역시나 공격진의 마무리가 안 됐죠. 엔네시리가 여전히 부진했습니다. 무캄프스까지 부상으로 결정하면서 이 우세한 경기를 치르면서도 후반 중반 넘어서야 골이 터졌죠. 이 선에서 파프 코메즈가 현란한 개인기로 골면서 받고 미르가 5경기 만에 헤딩골로 한 골도 추가했죠. 자그레브는 크로아티아 리그 1위 팀으로 매년 챔스 유로파에 등장하는 팀이죠. 최근에 K리그에서도 뛰었던 루샤가 확실한 해결사로 리그 19경기에서 9골 2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3경기에서 4골을 몰아치면서 폼이 굉장히 좋죠. 세트피스 득점력도 뛰어난 편이고 수비수들의 제공권이 좋은 만큼 코너킥 득점도 좋습니다. 유럽 대항전에서는 강팀들과 상대하는 만큼 상대의 강한 압박 전술에 고전하는 모습도 좀 보이긴 했죠. 웨스트햄과 이 첫 경기에서 빌드업 미스가 나오기도 했죠. 그래도 오르샤를 향한 확실한 역습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자그레브가 최근 유럽 대항전에서 선전하고 있지만 올 시즌 세비야의 경기력이 너무 안정적이죠. 최전방 마무리에서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중원과 수비라인의 경고함이 매우 탄탄한 세비야입니다. 오캄포스가 부상에서 어느 정도 회복된 만큼 출전 가능성도 높죠. 세비야가 홈에서 발목을 잡힐 상대는 아닙니다. 세비야의 승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7회차 승무패 14경기 최종픽 확인해 보겠습니다. 1경기는 라피트의 무패, 2경기는 미틸란의 승, 3경기 페네르바체의 승무, 4경기 셰리프의 패, 5경기 도르트문트의 승, 6경기는 제니트의 패, 7경기 바르셀로나의 승무, 8경기 스파르타의 승, 9경기 셀틱의 승, 10경기 레스트의 승, 11경기 포르투의 승패, 12경기 라이프치히의 승, 13경기 아탈란타의 승무, 14경기 세비야의 승. 저희는 이 7회차 이어서 바로 주말 경기 8회차 분석에 돌입해서 8회차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